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땀을 주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하고 후회까지 남는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인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이 늦춰져서 5년 만에 개최가 됐죠. 그만큼 이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 선수들은 더 간절히 기다렸던 대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 종목을 뛴 우리나라 선수들이 엔드라인 앞에서 아쉽게도 아시아 1위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때이른 승리 예감으로 세리모니를 하는 동안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케이트를 쭉 내밀어 0.01초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가져간 것이죠. 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금메달 획득을 순간의 실수로 놓치게 되어서 그 선수는 얼마나 후회가 되고 마음이 쓰릴까 걱정마저 됐는데요. 아쉬움과 후회가 크겠지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연휴 잘 못 쉬셨죠? 뭐 나름대로 잘 쉬었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은 좀 보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건 저 여기서 처음 듣네요. 아,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스케이트라고요? 롤러스케이트. 근데 거기에서 근데 어떻게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고 세레모니를 했죠? 그게 이제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나는 1등이다라고 네. 손을 번쩍 든 순간 네. 바로 뒤에서 네. 스케이트 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0.01초 차이로 결승선 통과하기 전에 손을 먼저 들었구나. 네. 아쉬워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선수가. 선수도 너무 아쉬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 어른들이 막 그거에서 교훈을 막 찾긴 하는데 뭐 교훈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 선수도 그런 교훈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좀 약간 응원하는 오프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한방상담 질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질문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초고도 비만까지는 전 아니지만은 비만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힘듭니다. 살을 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운동을 하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이런저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도움도 안 되고 몇 킬로그램 정도 살이 빠졌다가도 다시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방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는데 식욕을 줄여주거나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방송 중에 질문 중에 네. 가장 그 내용이 많네요. 그런가요? 네. 요약하면 5줄이지만은 네. 그래도 내용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 비만에 관한 그 내용들인데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 그죠? 네.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네.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사회적 기준에 예. 자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지금은 마른 사람들이 좀 이목이 집중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나도 살을 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늘 있겠죠. 그거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 30대 여성분이 살이 쪘다. 네. 뭐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건강상이라든가. 그렇죠.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는 외부적인 거겠죠, 그죠? 네. 외부적인 이유로 그 타인을 의식하는. 두 번째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다. 네.
이게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뭐 다른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환자분들이 그 산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네. 그 범위 내에서 되게 이제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짜임새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누가 뭐 이걸 해서 잘 됐는데 해보니까 나는 잘 안 되고 그런 식이죠.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또 그 방법이 또 다르겠죠. 아무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 중에 뭐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 이게 좀 보편적이잖아, 그죠? 보편적인 생각이잖아. 그게 가장 좀 건강한 방법이고 좋은 거죠. 근데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무릎이 아팠다. 아, 그러니까요. 네, 몸무게가 나가게 되면은 무릎 관절도 아프고 처음에 운동에 단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급작스럽게 하면 무리가 오겠죠. 거의 한 20년 됐겠네요. 20년 전쯤에 환자분 중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무릎 아프다고 말씀해서 이제 든 생각인데 그분이 진짜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뭐 한약도 드시고 뭐 무릎에 좋다는 뭐 그런 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침 치료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시고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체형이 어땠었냐면은 복부 비만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랬죠. 내 실력으로는 무릎을 못 고치겠다. 그냥 저 살이나 빼자. 그랬고 때안이 이제 비만 치료를 한 거죠. 그래요. 비만 치료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구나. 지나고 나서 그 산모들 보면은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튼다 그러죠, 그죠? 살이 튼다 그러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주름이 뭐 막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이게 폭삭 주저앉은 거야. 이 불어났던 그 배가. 그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저걸 고민하시더라고. 아니 이 쭈글쭈글해진 배를 이것도 어떻게 하나? 너무 이게 배가 불렀었으니까.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것도 계속 이제 치료하면은 좋아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는 중에 이분이 그 무릎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분이 그 무릎 통증으로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라기보다는 이 비만을 불러오기까지의 그분들의 그 몸 상태, 그다음에 비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부작용 겪는 문제, 이런 게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치료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살을 뺀 적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 요요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아까 저 말씀드린 그 무릎 때문에 복부 비만을 이제 치료했던 분, 그런 분들 같으면은 절대로 살찔 행동을 이제 앞으로 안 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 살을 빼서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보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요요 상태가 온다는 거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분 중에 뭐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거지만은 그 외래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거의 한 반수 이상은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치료 기법이나 이런 어떤 그 생활 훈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해서 그 비율이 많이 좀 줄었지만은 보면은 뭐 재수술 받으시는 분도 있고 수술을 뭐 3번씩이나 해서 결국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 허리 같은 경우도 디스크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근육이나 살이나 뭐 뼈대나 이런 게 다 서로 조합을 이뤄서 허리라는 부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면 허리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만으로 가는 그 환경이 있거든요. 그 상태 환경도 있고 그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자,
당신이 살을 뺐어. 네. 난 살을 뺀 거를 이제 당신이라는 그 집에서 나갔다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자, 너의 집을 떠난 살이 유랑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우연찮게 네 집에 다시 찾아왔어. 찾아서 딱 보니까 대문도 똑같고 네. 창문도 똑같고 지붕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었구나. 네, 네. 다시 들어온다 이거야. 그게 나는 요요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살이 안 찌는 그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해 운전할 때 유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유턴. 네. 내가 살이 찌는 체질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살을 이제 빼고 싶어. 그러면 먼저 유턴을 해야 된다. 네. 그냥 뭐 살을 뭐 지방 흡입을 하고 뭐 굶고 이래서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환경을 바꾸려면 유턴을 해야 된다. 어떤 유턴? 살을 뺄 수 있는 체질. 그다음에 앞으로 살이 쉽게 붙지 못하는 체질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네. 근데 그 방향을 바꾸는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그 환경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네. 되게 이제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은 보면은 그 방향을 바꿀 때 그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네. 정확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완벽하면 완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보를 먼저 정확하게 챙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치료할 때 한방에서 식욕을 줄이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서울에는 뭐 비만으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네. 한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환자분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한약을 이제 일부 넣은 네. 그런 이제 제재를 주고 이것만 드셔라. 식사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며칠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일반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량을 좀 줄인다는 거고 네. 어떤 기운만 이런 것만 이제 보충해 가면서 끌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많고 그걸 또 잘 유지하는 분들도 꽤 되고 네. 되는데 그게 100%는 아니더라는 거죠. 네. 효과나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은 네. 저는 이제 비만 치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100%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일부 실수가 있다는 거는 제대로 치료가 사실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식욕을 줄이거나 그게 아니고 식욕이 스스로 떨어진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의 식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으로 막 바꾼다는 거죠. 그거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비만이 돌아다니다가 집도 똑같고 창문도 똑같고 해서 다시 여기 내 집 맞구나 하고 다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살을 뺐다가 다시 찌는 거는 너무나 쉬워서 한 끼만 좀 많이 먹어도 그냥 살이 붙더라 이렇게 사실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가 살 빼기엔 진짜 좋은 날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가을에 좀 살을 빼가지고 성공한 스타일이라서
좀 시원해졌을 때 네. 운동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네네. 원래 가을에는 이제 살이 찌는 계절인데 그죠? 그 두 배 효과를 보신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이 잘 찔 수 있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살을 잘 뺄 수 있다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기초 대사량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네네. 그걸 높여줘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거는 한의학적인 그 진단으로 볼 때는 네. 기운을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운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기운을 잘 유지하는 건데 가을에는 기운이 많이 이제 빠지는 상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름에 우리가 기운을 많이 쓰고 그렇죠. 땀도 많이 흘리고 그죠? 네. 근력도 많이 쓰고 했잖아요, 그죠? 네. 해서 기운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지만 기운을 또 가장 잘 보충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모든 기운을 이제 수렴하고 그죠? 이제 저장하고 이제 이런 계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음식을 잘못 가리면은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잘 가리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도 뺄 수 있고 오히려 기운을 잘 보충할 수 있고 좋은 계절이죠, 사실은. 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니라 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자, 비만을 크게 보면은 상체 비만이 있고 하체 비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만이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상하의 병이군요. 어떻게 딱 눈치채시네 금방. 그렇죠. 상하의 벽이죠. 상하의 병. 그렇군요. 상하의 병이고 이런 병들은 전체의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국소적인 병이 아니고 전체의 병이다. 상하의 병이자 복부만 이렇게 그죠? 복부로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동양인이 약간 복부 비만이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지가 좀 가늘잖아요, 그죠? 가늘고 복부에 이렇게 살이 쪄갖고 딱 요 경우인데 복부하고 사지로 이렇게 나눠서 가운데와 바깥 아니면 안과 밖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비만의 그 형태들을 크게 나눠서 상체와 하체, 그 다음에 안과 밖. 그래서 뭐 내장 비만 이런 말들도 하죠. 그렇죠. 크게 나눠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상체와 하체 비만으로 나누는 거는 이거는 우리 몸의 그 구성을 전에 제가 그 지수화풍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연 현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개는 수화 물과 불의 어떤 관계 이런 거랑 관련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체 비만, 하체 비만. 그럼 상체 비만하고 하체 비만하고 어떤 게 더 치료하기가 쉬울까요? 상체 비만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빙고. 어떤 요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내장 지방을 좀 줄여주면은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체 비만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할수록 더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비슷해지려고 정답은 아니죠. 상체 비만은 그 기운이 위쪽에서 많이 서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운 저런 기운 해갖고 지네들끼리 거기서 뭐 모여갖고 회의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그 인체 구조상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행하잖아, 그죠? 그 위아래로 이렇게 서서 보행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리기가 이거 좀 말이 좀 억지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운을 내리기가 그리고 위에서 놀고 있는 기운들을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죠. 통로를 만들어주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기가 오히려 하체 비만이 좀 어려워요. 그 간혹 가다가 요새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자기 살 좀 찌게 해달라고. 되게 이제 살을 찌워달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요새는 이제 키 큰 분들도 찾아오시긴 하는데 되게 보면은 한 좀 단아한 분들
그럼 막 힘들어하고 네.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체중이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한 뭐 38kg, 39kg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말랐네요. 네, 네.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느끼는 게 1, 2kg 찌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죠? 생활이 좀 방만해지고 네. 정신이 좀 느슨해지면 그 살찌기가 쉽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보면은 깔끔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고, 네. 뭐 세심하고, 진짜 뭐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또 성품도 그렇고. 네. 살 빼는 게 그렇게 쉬운데 특히 상체 비만은 조절하는 게 훨씬 쉽더라. 오히려 네. 하체 비만보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상체와 하체를 이제 비유를 했을 때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상체 비만보다 더 쉽습니다. 네. 복부 비만도. 그러니까 하체 비만이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났네, 그죠? 그러네요. 네. 하체 비만이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났는데 그래도 하체 비만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이 복부 비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암 있죠, 암. 네. 암과 약간 상반되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아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근데 암은 뭐죠? 안에서 만족을 못 하니까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성품으로 얘기하면은 복부 비만은 욕망이 좀 우세한 거고, 네. 암은 투쟁심이 좀 우세한 거고요. 좀 더 이제 이 사람의 그 성품이나 이런 걸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비만인 사람들은 좀 자만심이 네.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상이라 그러죠. 아상, 나에 대한 우월감 이런 네. 게 좀 강한 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비만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저는 비만 환자들하고 주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제 첫 환자였던 그 비만 첫 환자였다는 그분한테 하듯이 네. 농담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비만인 분들이 의외로 유머가 강하세요. 아, 그래요. 못 느끼시나요? 그런 거? 저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유머가 강하고 굉장히 좀 예민하신 편이고. 네. 유머가 강하면서 예민한가요? 네, 예민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둔하다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유머도 잘 알아듣고. 네. 그렇군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그 자만심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이 조금 강한 분들. 그리고 나와 너를 구분하려고 네. 분들. 그러니까 편을 만든다 그러나요?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암인 경우는 이제 나와 저 사람을 편을 짓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제가 임상에서 좀 느낀 거거든요. 네. 뭐 암에 대해서는 뭐 주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비만 환자들한테 제가 농담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라 하냐면 뭐 다른 환자들은 그래도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 수고하신다고 가끔가다 뭐도 사들고 뭐 과일도 사들고 아니면 시골 같으면은 며칠 전에 뭐 대추 농사 졌다고 대추도 이렇게 네. 한 바구니 가져다 주신 분도 있으셨는데 네. 제가 그러거든요. 어느 날 저 비만인 분이 뭐를 사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분한테 대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신은 무조건 성공한다. 아,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네. 비만이라는 거는 내가 네. 모든 거를 내 안으로 끌어안을 줄만 아는 거죠. 아, 내보낼 줄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음식에서 단식을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단식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비만이 이제 상하이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상하이병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대인들이 좌식이 많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네. 이게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좀 보거든요. 그 순환 고리가 자꾸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좌식도 문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아니면은 그 먹는 약이나 식품 같은 거에서도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은 호르몬 제품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호르몬 제품을 언제 드시냐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 드시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관절 질환이나 이런 거 만성적으로 앓고 계시는 뭐 나이 드신 분이면 나이 드신 분, 뭐 젊은 분들 중에도 간혹 가다가 그 안 되겠으면은 결국은 뭐 호르몬 그 제품을 투여하고 그러거든요. 호르몬 약품을.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 순환을 장애를 시키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킨다거나 약화시킨다고 하나 하면서 장애를 시키기 때문에 그 비만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불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가령 천식이나 피부병이나 아니면 아토피나 이런 걸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소아과에서 줄 수 있는 약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호르몬 약이 들어간 약들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잠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큰 기반이 돼서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그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호르몬 약을 복용해서 살이 찐 분들은 그 치료를 해보면 치료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치료 같은 걸 할 때 보톡스를 맞은 분들이 치료가 확 떨어지거든요. 뭐 안면신경마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맞은 분들을 보면은 거의 그 치료율이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임상에서 보면은. 그렇군요. 음식을 그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음식을 일부러 줄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부러 줄이면 안 되고, 비만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은 그 음식이 스스로 줄여집니다. 당기지가 않는 거죠. 당기지가 않고, 왜냐하면 비만 치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는 분들은 기운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그렇게 뭐 먹는 거를 그렇게 더 보충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비만 치료 받은 분 중에 그 커피를 하루에 한 20잔 먹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제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더니,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그 살을 다 빼고, 그분의 목표는 10kg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을 다 빼고 그때 커피를 마셔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때 얘기하시죠. 근데 나중에 진짜 그분이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커피를 마셔보려고 했더니 커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살이 찌는 체질로 가는 데 있어서 커피가 큰 역할을 한 거고, 지금은 당신의 체질이 소위 말하면 뭐 부모님이 주신 체질이 바뀐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 그 살이 빠지는 체질로 가는 데 있어서 커피는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정상적인 체질을 유지하는데 안 맞는 식품을 몇십 년 마시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이해를 드렸죠. 그렇군요.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